재생 뉴딜 사업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선거 공약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전에 뉴딜 사업 이전의 사업들이 너무 진도가 늦다. 그다음 너무 크게 추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주거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뉴딜 사업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공공이나 이런 역할들, 특히 이제 공기업들의 역할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공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게 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선거한 공약상에서 나타난 게 10조를 투입하겠다 매년.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재생 사업을 할 경우에 정부 지원 예산으로 연간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돼. 선거 공약으로서 그 10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걸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뭐 이제 10억이라는 게 정부의 재정이 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정부 재정으로 한 2조, 공기업들, 소위 말하면 LH, SH니 뭐 지방의 공기업들 이런 걸 통해서 3조, 그 다음에 기금들. 과거에 보면 이제 주택기금, 우리 이제 민영이나 청약 취득할 때 거기다 주택기금을 마련한 그런 돈들,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보면은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과거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안 되고 하니까 MB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뉴타운 사업, 말이 그런데 이제 실제 신도시는 아니고 신도시처럼 개발하겠다, 무시가지를 그렇게 해서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뉴타운 사업들을 추진하는가, 처음에는 이제 사업들이 될 것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타운 사업들이 안 되고 뉴타운 사업 구역은 다 지정해놨는데 사업들이 안 되고 하니까, 구역이 지정됐다는 거는 개인 사유 재산권,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집을 고친다든지 뭘 사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업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도 안 되고, 옛날 초기에는 막 집값이 올라가고 소위 말하면 부동산 이익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수리도 안 되고 더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해서, 그러면 아예 풀어라.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뭘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뭐 재생 사업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데 시 입장에서 이런 데 보면은 푸는 거는 좋은데, 그럼 풀고 나면 이게 문제가 있는 지역은 분명한데 풀고 나면은 그럼 대책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또 의회나 이런 데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답변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전면 철거하는 형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일자리 부분들. 일자리 부분들이 우리도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다음 지방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과거에 우리 일자리는 거의 100% 취업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산업 구조도 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국정 과제가 된 거죠. 그렇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현실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1990년대 말 정도에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 꼭 이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주택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를 보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는 말하면 인구 몇 명인데 그걸 몇 호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따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도 지금 이제 세수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이 늦어지고 하면은 세금을 거둬들일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세수를 이게 늘릴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낮은 부분들은 이제 우선순위 빼버리고 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고 특히 좀 뭐 소위 말하는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일자리가 몇 개를 좀 만들어지는 거지. 일자리의 질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걸 이제 소위 말하면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들 해가지고 지금 이제 LH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공공임대주택들 지금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안 되니까 10%가 선진국 이런 데 보면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동폭이 심하지 않은데 임차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공공임대주를 가능한 좀 많이 짓자 민간 시장에 맡기는 걸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질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하면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임대료 이런 것을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민간에서 뭐 과도하게 임대를 많이 높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질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재생 사업들 뉴딜 사업 이전의 것들은 소위 말하는 농촌은 군지역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도 좀 모호해지고 어촌도 그렇고 하니까 군지역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이제 사업거기가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새 말하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문제들 오래된 집에서 수리도 안 하고 수입 뭐 좀 소위 말하는 수리할 능력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근데 그쪽에 이제 별로 대안은 없고 거기 살아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신경을 쓰자고 해서 농촌 노후주택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배경이라든지 추진 방안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설명을 다른 분들이 하셨나요 어떻게? 예 그러면은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이 된 거죠, 그죠? 뭘 하겠다는 뭐 그런 유형도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는 미국 이제 사례 하나 포틀랜드 맥주 공장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 포틀랜드가 어떤 거냐면은 이 도시 계획이나 이런 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오레곤 주에 있는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인데 한 5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 틀려 여기서 처음으로 도시 쪽에 있는 분들은 알 건데 우리 성장 관리 도시 국토계획법에 성장 관리 이거 도입한다고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1973년도에. 이 성장 관리라는 거는 우리 집에는 이제 그린벨트 이런 것처럼 어반 그로스 바운다리로 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경계를 선을 그어버리면 그 선 안에서만 개발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선 밖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처럼 그린벨트처럼 개발을 거의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무작정 하는 것들은 아니고 개발 수요라든 이런 것들은 미리 산정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개발이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되면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땅이 필요할 것인데 그걸 구도심 지역이나 아니면 구시가지 쪽에서 얼마를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외곽에 있는 중에서 유보지라고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개발 예정지 그런 성격이죠. 이 우선적으로 기성시가지 안에다가 개발을 흡수를 하고 수요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인프라를 좀 깔아주고 그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데는 경우는 개발 못하고 거기서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면은 도시 입장에서 보면은 외곽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 압력이나 수요가 시가지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럼 개발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한편에서는 무슨 재생 사업 한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외곽에다 신개발, 택지 개발 사업, 산단 개발 사업들 막 하고 이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구시가 안에서 개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 잠식이 돼버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구시가지 개발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특히 구시가지 있던 시청 이사 가고 법원 이사 가고 검찰 이사 가고 경찰서 이사 가고
요 중요한 핵심적인 뭐 교육청 이사가고 이런 식으로 외곽에 다 빠져버리면 구도심에서의 재생 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떠나버리면은 그 연결고리 있던 거기도 같이 가야 돼서 먹고 살려면 같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적인 세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맥주 공장 구도심에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는 보면은 서울 영등포나 이런 데 보면 영등포 역 앞에 맥주 공장이 있었어요. 맥주라는 게 이제 옛날에 병으로 했으니까 운반하기 쉽지 않은 거 잘못 운반하다가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원료나 이런 것들을 뭐 병을 만드는 공장이 이제 여기나 이런 데 있고 그다음 원료는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뭐 철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데 수송을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타이베이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 보통 옛날에는 맥주 공장들 도심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도심에 이제 맥주 공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수제 맥주 요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미국은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지역별 맥주들이 다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전국구가 있고 지역구가 있는데 전국구는 소위 말하는 밀러라든지 소위 말하는 하이네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을 커버하는 맥주가 있고 이제 그 지역에서 해서 그 맛이 좀 틀린 거죠. 그 지역을 해서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그런 맥주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맥주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말하는 맥주 공장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도 그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동유럽 쪽에 있는 맥주 아니면 서독에서 맥주 아니면 체코에서 그 맥주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맥주 공장 차린 거라든지 이게 전제가 다 틀린데 이합집산으로 옛날에는 교통도 많이 발전하지 않고 해서 각 지역에 만든 맥주를 각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은 지역의 맥주도 아직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은 정리가 된 거죠. 밀러라든지 전국적인 맥주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빈당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심 지역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블리츠 웨인 하드 맥주 공장.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간의 수공업 비슷한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가 미국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은 상당히 황당한 금주법. 영화에 혹시 보면은 이제 옛날에 미국에 보면은 금주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술을 못 만들게 한 거죠. 못 먹게 하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무슨 국가에서 큰 흉년이 생기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술을 만들어서 먹는 걸 금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과거 미국 같은 경우 여러 다정한 인종들이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이제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뭐 사회적으로 좀 뭐 범죄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이제 인종 간에 인종도 틀리고 하는 갈등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패라든지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다 반작용으로서 무슨 도덕 정화 운동이라고 하나요? 막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 술도 먹고 맙시다, 건전한 생활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주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주법은 이제 소위 말하는 마피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 공장이라든지 술집 지하에도 만들어 놓고 술 다 팔아먹고 해서 마피아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반작용이 생기는데 하여튼 일본은 이제 오래된 옛날에 있던 맥주 공장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소유가 거리도 상당히 많이 줄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이 공장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슈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본은 또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무기고 지역에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도 남북 전쟁부터 독립 전쟁, 그다음 인디안 간의 전쟁, 멕시코와 간의 전쟁, 무슨 1차 대전 뭐 전쟁들도 옛날부터 많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보면 무기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튼튼하게 제한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무기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놓은 거니까 이런 걸 맥주 창고 같은 걸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 도산의 위기가 일어나고 하면은 이 창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얘기한 밀러 공장들 전국 미국을 맞추면은 전국을 커버하는 대규모 맥주 공장에다 맥주 업체에다 이제 파는 거죠. 아, 우리 이제 사업 그만하겠다. 같은 업종이고 하니까 당신도 여기 와서 사업하시오. 그런데 이제 밀러 맥주 공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 생산 라인에 있는 거 충분하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별로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이제 지역 이제 부동산 디벨롭 업자들한테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설계는 GBD 아키텍트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봐라, 설계를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맡긴 거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재생 사업을 한 결정적인 소위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노면 전차 소위 말하는 우리도 역세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은 전철에서 걸어서 몇 분, 도보로 요새는 숲세권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의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생활의 편의성이 더 못될 수 있는 것들이 오면은 이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도심 지역에다가 노면 전차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대전 같은 경우 이제 그 트램 넣는다는 뭐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노면 전차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노면 전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노면 전차 역 주변에 이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건 상당히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호재가 되고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덤벼드는 거죠. 거기다 아까 얘기한 성장 관리해서 외곽에다 개발 못하도록 억제시켜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맞아가지고 하면 이제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것들이 이제 특성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한 게 아니고 현대적인 구조물하고 이제 과거에 있던 괜찮은 아까 얘기한 변기창들 안에 맥주 공장 꿀뚝이라든지 그 벽돌로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견고하고 지었고 좀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 아 저기 뭐 괜찮다 저거 외형상으로는 아니면 이거 봐서 좀 뭐라 하나 빈티지 풍도 풍기면서 괜찮은 그런 것들은 좀 보조를 하면서 내부를 좀 수설을 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을 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사람이 끌어들이려면은 그냥 상가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거까지 좀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객층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주거하고 업무하고 소매점 리테일 샵을 이제 여기다 넣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축한 게 한 상면적으로 기반으로 했을 때 한 92.5%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를 뜯어 고쳐 가지고 한 게 한 7.5% 정도 되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됐는지 여기 보시면은 주거는 전부 예를 들어 신축을 해버렸고 업무 시설하고 소매점은 뭐 일부만 뜯어가 고쳐 쓰는 걸로 하고 일부는 또 철거하기도 하고 나머지 이제 아까 얘기한 변기창 이런 건 이제 특히 이제 군수 일선이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였고 정교하게 튼튼하게 지었죠. 맥주 공장도 마찬가지. 공장 이런 것들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쉐보레 이런 거 자동차 그 딜러 판매상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좀 보존을 가시성이 높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철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쉐보레 자동차 여기 저 왼쪽에 있는 게 그걸 보시면은 쉐보레 자동차.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미국의 자동차 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는 뭐 여기저기 있지만은 외곽에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도 상당히 크고 차도 우리는 거기 보면 한 그 판매 상품 한 10대 정도 있나요? 5대 10대 정도 갖다 놨는데 거기는 막 큰 경우에 수백 대씩 차를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골라서 중고차를 팔기도 하고 차를 아예 갖다 놔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외곽에다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거죠.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 외관을 유지하면서 일정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 푸드라고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기농 채소들이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건강에 이런 거 우리에서 유기농 많이 먹지만 특히 미국에 이런 데는 돈 있는 사람들 유기농 이런 거 많이 먹어요.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 유기농 식품점이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식품점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된 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사 먹으니까 유기농을 사 먹으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술집이라 해서 우리는 생맥주집 비슷하게 해가지고 맥주집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맥주 공장이 뭐 있으니까 상징성도 있고 요새는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든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성인 젊은 사람들 완전 놀이터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보통 보면 이제 안주 별로 안 먹고 저 맥주 마시면서 서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다트 던지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당구 그것도 있고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할 수 있는 시끌벅적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시설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고 상부에 있는 이거 변기창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그대로 두고 안을 이제 다 뜯어 고쳐가지고 공연장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종합공연예술센터로 기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300개 만들고 8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하고 시 입장에서 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레곤주에 한 200 미국만 주세가 있고 시세가 주에서 거둬들인 세금 그럼 이제 또 시에서 거둬들인 세금들 카운티에서 거둬들인 세금들이 다 틀리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거죠. 이걸 개발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정부나 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주정부 우리는 말하는 도라든지 뭐 시에서 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세수를 많이 거둬들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한 게 아니고 요새 말하는 친환경 녹색 도시 이런 개념도 해가지고 물론 이게 전체가 이제 이거 뭐 창에다가 이제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회수할 수 뭐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 4.5% 정도 전력 사용량 4.5%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무슨 녹색 건물 짓고 하면은 막 에너지 자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한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특히 이제 상업용 건물이 이런 부분들 복합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그런 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이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컨셉을 여기다 집어 넣은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건설비 이런 건 조금 더 늘어나는데 이게 상대성이 상당히 도심이나 이런 개발하면 상대성이 높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근데 옥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면 콘크리트에다가 녹색 칠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녹화 사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열이나 이런 걸 덜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건물 자체가 녹색 건물 비슷하게 돼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열을 덜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샤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대놓고 왜냐하면 자전거 보관 시설 대놓고 그래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은 덥고 하니까 요새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스포츠나 취미로 자전거 타는 건데 여기는 사람들 실제 출퇴근할 때 하고 하면은 이제 아침에 막 자전거 한 20-30km 타고 가면은 막 덥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샤워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실제 그렇지 않고 그냥 자전거만 그냥 이용하라고 하면은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다음 어떤 기업들은 또 뭐 소위 말하는 주차 공간 우리는 보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차를 이용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민간 기업에 이런 데는 그러면은 당신이 출퇴근하는데 차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이면은 우리가 그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들은 비용의 일부를 당신한테 되돌려 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 공간을 막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들었다면은 그럼 당신한테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꼭 뭐 차 필요 없는데 대중교통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은 그 50만 원 받고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일하겠다.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사실. 그 다음 친환경 녹색 도시에서 이제 아까 골드 등급 받았는 것들, 아까 여기 설명하는 게 있죠, 그죠? 공간에 샤워 시설하고 바풍 같은 거 해서 옷 갈아입고 그런 시설물들 보관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복합 용도로 개발해가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상권이 이런 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새롭게 도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해야 뭐 녹색 도시를 만든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상당 부분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녹색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냥 이제 무슨 책에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구체화를 실현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실현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이 사례를 어렵게 찾아낸 게 실현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임대나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돼야지 성공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아까 얘기한 소위 말하는 건축 쪽에 설계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디벨롭하는 사람들, 디벨로퍼들이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여기에다가 중요한 컨셉이나 이런 게 넣은 게 여기 보시면은 역사 지구를 지금 여기 보면 포틀랜드 백미창을 포틀랜드에서는 최초 국가 유적지 명부, 우리로 말하면 근대 역사 문화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포틀랜드 최초. 얼마 상당히